안녕하세요. 연세 류마내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저는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신장이 통풍 때문에 나빠졌다고요? 입니다. 왜 젊은 분들이나 통풍을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 신장이 나쁘셔가지고 이거 통풍 관리 안 하셔가지고 신장 나빠졌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시면서 신장이랑 통풍이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련이 있죠? 네, 관련이 있습니다. 통풍은 이제 몸의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보통 우리가 퓨린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퓨린 배설이 잘 안 되면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 많아져요. 그럼 이 퓨린이 몸 안에서 그 요산으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침착이 되면은 통풍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통풍이 이제 요산이 목 관절에 가 쌓이면은 통풍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보통은 통풍은 이제 발이라든지 관절이 붓고 아픈 그런 이제 관절병을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풍은 전신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통풍이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콩팥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많이 심해지면 통풍 때문에 나중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크게 통풍과 관련된 신장병증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요로결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통풍 있으신 분들 저희가 이제 혹시 이전에 요로결석 앓으신지 있는지 여쭤보시면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소변에서 요산이 배출되는 것과 요로결석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관절에 가서 쌓이면 통풍이 되는 거고, 이게 소변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제 소변 길에 요산이 많이 쌓이면서 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요로결석이 되는 거고, 이 요로결석이 생기는 건 요로결석이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검사하시면은 그 돌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 통풍하고 관련된 분들은 요산결석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요로결석이 생기는 거는 보통 혈중 그 요산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치가 높을수록 요로결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대개는 통풍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요로결석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퓨린을 그 요산으로 대사되는 걸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풍 조절제를 챙겨 드리는데, 요산 녹인약을 잘 챙겨 드시면은 이런 요로결석도 빈도가 많이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통풍약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플 때 드시는 뭔가요? 약이죠. 그렇죠. 아플 때 급성기 때 드시는 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콜킨이라든지 다른 이제 소염제 같은 예방약제. 예방약제죠.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억제제입니다. 그렇죠. 요산 녹인 약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자이로릭, 알루피뇨이라든지 페북토스타트 같은 이제 그 요산 억제제는 우리 몸에서 퓨린이 그 요산으로 대사되는 그 과정 자체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신체 안에서 요산이 쌓이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잘 챙겨 드시면은 그 통풍 자체도 진행되는 요산을 녹일 수가 있고, 말씀드린 요로결석 같은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통풍과 관련된 신장병증은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요산신병증입니다. 그렇죠. 요산신병증은 말 그대로 요산이 콩팥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요산이 관절에 가서 쌓이면 통풍이 되는 거고, 신장에 가서 쌓이면은 요산 신병증이 됩니다. 보통 이제 신장 안에 간질이라는 그 신장 조직에 요산이 침착이 되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계속 유발이 돼요. 만성 심부전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 급성기 때는 신장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다가 계속 이제 만성 염증이 반복되면서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신장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면은 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그 콩팥 나쁘신 분들을, 통풍 때문에 콩팥 나쁘신 분들은 대개가 요산 신병증인 빈도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초기에 신장이 잠깐 나빠진 경우도 있잖아요. 약 드시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젊은 분들도 검사해보면 특별히 다른 콩팥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이 별로 없는데,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검사해보면 신장 기능이 조금 정상 보험보다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그 요산 녹인 약을 잘 챙겨 드시면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선을 어느 정도 넘어서 버리고 신장 기능이 만성적으로 이제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콩팥이 나빠지면은 그때는 완전히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요산 신병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고, 진행이 되면 단백뇨, 우리 몸에서 이제 소변에서 노폐물을 잘 걸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소변 검사해보면 단백뇨도 많이 빠지고, 나중에는 이게 혈압도 많이 생기죠. 그렇죠. 고혈압도 빈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나중에 완전히 진행되면 콩팥이 나빠져서 요산 신병증 때문에 투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막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서 요산 녹인약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 조절하셔도 됩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경도인 경우에는 퓨린이 많은 고퓨린 음식을 좀 억제하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그 통풍이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조절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약을 계속 드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은 음식 조절하고 오겠다고 3개월 뒤에 오시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네. 조원이는 이제 약은 드시기 싫다. 음식만 열심히 조절하겠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그렇죠. 항상 하는 말. 그런데 이제 퓨린이라는 게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은 없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금류, 그 다음에 양, 대창 같은 우리 내장 종류, 그리고 뭐 탄산음료, 맥주, 그런데 퓨린이 많은데 문제는 흔히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이제 식물류라든지 아니면 야채 같은 데도 다 퓨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또 우리가 버섯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버섯도 많고 우리가 퓨린이 아예 없는 음식은 없어요. 다 소량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통풍이 아예 별로 아직 통풍이 안 생겨 있고 그 다음에 혈중 농도만 요산 수치만 조금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음식만 잘 조절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통풍 관절염이 올 정도로 진행이 돼 있고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음식만으로 해결 안 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빨리 더 진행되지 않도록 약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호전시키는 게 좋아요. 역시 이것도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런 음식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몸에 좋은 오메가3라든지 등푸른 생선 그런 것도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역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신장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그 드문 경우긴 한데 요산 축적으로 인해서 급성신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 안에서 요산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그 요산이 우리 몸의 신장에서 내려가는 소변줄로 내려가는 세뇨관이라든지 요관이 침착돼 가지고 갑자기 요산이 여기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성신부전이 진행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경과가 많이 나쁘고 완전히 만성신부전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는 통풍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입니다. 전신질환이죠. 그렇죠. 흔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문제는 이렇게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앞으로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생길 수 있는 빈도가 보통 사람보다 많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게 그 약간 악순환 같은 개념인데 통풍이 있으시면은 신장 기능, 곧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또 요산이 또 많이 또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죠. 빨리 조기에 유입을 해서 빨리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음식 조절 같이 하면서 빨리 약을 조절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경과를 봐야 돼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이게 앞으로 통풍도 생길 수가 있고 요산신병증이 진행되면서 콩팥도 나빠질 수 있겠지만 요산 높은 것 자체가 혈압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조절하는 게 좋죠. 그리고 증상 없이 뭐 요산만 높다고 검진해서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치료하는 기준이 있죠. 그렇죠. 이제 보통 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어느 선 이상으로 높으면은 류마티스내과 그 의뢰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혈중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을 드시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증상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통풍이 생기기 전 단계인 경우에도 이게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그 혈중 농도 10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많이 높고 또 신장 기능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고요산 혈증 자체가 아직 통풍이 생긴 건 아니지만 콩팥 기능을 더 나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산이 신장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을 진행되고 콩팥 기능을 많이 망가뜨려서 이게 나중에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통풍이 생기기 전 단계라도 통풍을 조절하는 요산 녹인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다 약을 드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초기 단계는 그냥 이제 음식 좀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것도 어느 선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뭔가 이상이 있으면 관절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조절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통풍 관절만 아픈 게 아니에요. 콩팥 같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